자, 이번 시간에는 비메모리 반도체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제 메모리 반도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비메모리 반도체는 글자 그대로 메모리를 제외한 나머지 반도체를 다 비메모리 반도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제 이 비메모리 반도체라는 용어 자체가 사실은 우리나라에 약간 좀 특수한 그런 이미지를 이제 갖고 있기도 하고, 왜 그러냐면은 우리나라가 워낙에 메모리 반도체의 강국이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우리나라 회사들이 못 만드는 영역이 뭘까 해서 이제 비메모리라는 말을 이제 쓰긴 하는데, 사실은 반도체의 영역을 보다 보면은 비메모리로 이제 퉁치기에는 너무나 많은 그런 이제 반도체 영역들이 있죠. 그래서 그런 것들도 한번 어떤 제품들이 있는지 또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이제 비메모리 이제 반도체라고 얘기를 하면 시스템 반도체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LSI 반도체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LSI 또는 삼성 기준 같은 경우는 이제 시스템 LSI 이런 이제 표현을 쓰는데, 위에서 메모리 반도체는 정보를 저장을 하는 게 정보를 저장을 하면 이게 메모리 반도체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시스템 반도체는 정보를 연산을 하는 거죠. 연산을 하거나 뭔가 신호를 처리를 하거나 이런 영역이 시스템 반도체라고 이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보통은 뭐 SOC라고 해갖고 시스템 온 칩, 칩상에 이제 구현된 시스템이다, 이제 이런 의미인데,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것처럼 뭔가 두뇌 역할을 하는 CPU라든가 AP라든가 아니면 통신상에서 신호를 처리하는 이제 모뎀 칩, 흔히 말하는 통신칩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뭐 5G 통신 뭐 하듯이 그런 거를 이제 처리하는 칩들이 있고요. 요거하고 이제 유사하기는 한데, 딱 비메모리가 뭐 시스템 반도체, LSI 이렇게 나뉘는 건 아니에요. 다른 말로는 이제 LSI라고도 하는데, 여기서는 이제 일단 설명을 돕기 위해서 시스템 반도체 이외에 이제 다양한 기능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워낙에 이제 시스템 반도체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연산이라든가 신호 처리 이 영역을 이제 많이 다루고 있어서, 그럼 그거 이외에는 또 뭐가 있을까, 그런 것도 있어요. 그래서 디바이스 드라이버 IC라고 그래가지고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그 LCD 모니터, 보통 패널이라고 얘기하죠. 디스플레이 패널. 그 디스플레이 패널도 여기선 자세히 안 다루겠습니다만은, 그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화소라고 얘기하죠. 이 화소 하나하나가 사실은 다 이제 TR에 이제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이 트랜지스터가 켜지면 빛이 보이는 거고, 꺼지면 이제 빛이 꺼지고, 이제 그런 방식으로 동작을 하는데, 이 수많은 TR을 이제 제어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요거 제어를 하는 그 역할을 하는 게 DDI. 그리고 파워 매니지먼트 IC라고 그래가지고, 요게 이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이제 전력 반도체. 그래서 요즘에 우리들이 갖고 다니는 그 충전기 이런 거 보면은 뭐 갈륨 화합물 뭐 충전기 해가지고 기존에 보다 충전기보다 훨씬 크기도 작아지고, 오히려 성능이라든가 효율은 더 높아지는 그런 제품들이 있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이제 반도체도 LSI 영역에 이제 속하고요. CIS는 이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이제 이미지, 카메라 이미지 센서. 그래서 이런 것들도 LSI 반도체 영역에 속하면서, 다른 말로는 이 LSI가 사실은 이제 비메모리를 이제 다 총칭하는 그런 용어로 이제 쓰이기도 해요. 실제로 이제 삼성 같은 경우도 메모리 이외에 다른 제품들을 다 설계를 하는 그 사업부가 이제 시스템 LSI 사업부로 되어 있기 때문에, 넓게 보면은 LSI도 시스템 반도체의 영역에 이제 다 포함이 될 수도 있는데, 한마디로 시스템 LSI가 이제 더 큰 영역이 될 수도 있겠죠. 근데 우리가 일상적으로 구분을 할 때, 보통 이런 식으로 구분을 하는 경우가 많다. 그렇게 일단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뭐 이론적이라든가 학문적으로 이게 명확하게 구분이 되어 있는 게 아니고, 그냥 그 반도체 판매하는 시장에서 어떤 식으로 이제 부르고 있느냐, 거기에 대한 이해를 돕는 차원이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위에서 말한 시스템 반도체 중에서 이제 몇 가지 차지했던 게, 일단은 CPU. CPU는
센트럴 프로세싱 유닛,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이제 서버에 이제 그 모바일 기기라든가 PC라든가 이런 거에 이제 두뇌 역할을 하는 그런 고성능 반도체라고 이제 보시면 되고요. 지금은 이제 인텔과 AMD가 시장을 주도하고 있죠.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AMD는 팹리스로 요 CPU를 만들어냅니다. 그 라이젠 시리즈라고 있는데 요거를 TSMC에다가 이제 위탁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쪽에서 이제 7나노 공정으로 지금 이제 만들어내고 있고, 요게 이제 조만간 이제 5나노 이렇게 이제 발전하긴 할 건데, 상대적으로 인텔 같은 경우는 IDM 기억나시죠? 인티그레이티드 디바이스 매니팩처러고 종합 반도체 기업으로. 그러니까 인텔 같은 경우는 설계하고 팹을 다 자신들이 이제 하고 있어요. 설계하고 팹까지. AMD는 상대적으로 이제 설계만 하는 거죠. 그래서 자체의 이제 팹을 가지고 제품을 생산을 하는데, 문제는 최근에 여러분들께서도 뭐 신문이라든가 이런 데서 많이 보셨겠지만 인텔의 공정이 지금 많은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어쨌거나 그 10나노 때 이 공정에서 아직 그 7나노라든가 5나노 요쪽에 이제 로드맵을 아직 제시를 제대로 이제 못하고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AMD에 비해서도 약간 열세인 위치로 이렇게까지 이제 되고 있고요. 인텔이 과연 자신들의 IDM 정책을 버리고 저거를 파운드리 위탁 생산을 줄 거냐 말 거냐, 그게 이제 시장의 관심사로 이제 되어 있습니다. PC나 서버의 두뇌라고 하면은 CPU고요. 그게 이제 모바일로 넘어오게 되면 이제 우리가 흔히 AP라고 이제 부르게 됩니다. 어플리케이션 프로세서. 그래서 스마트폰이라든가 태블릿 이런 모바일 제품에서 이제 두뇌 역할을 하는 게 이런 이제 AP라고 이제 보시면 되고요.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퀄컴의 이제 스냅드래곤 시리즈라든가 애플의 A 뭐 땡땡 이렇게 나가는 칩들, 흔히 말하는 H, 그리고 삼성전자에서 이제 나오는 엑시노스. 최근에는 공정에 이제 좀 문제가 생겨가지고 스냅드래곤으로 많이 했는데, 절치부심해서 지금 차세대 버전의 이제 엑시노스를 이제 가져오고 있습니다.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면은 엑시노스가 이제 삼성에서 일단 이 세 개의 특징이 뭐냐 그러면은 모두 다 영국의 이제 ARM이라는 요 회사에서 기본 설계도를 가져와요. 기본 설계도를 가져와서 각자 이걸 최적화 시켜가지고 자기네 나름대로의 이제 AP들을 이렇게 다 만들어내거든요. 근데 엑시노스 같은 경우는 이 중에서도 그 코어에 해당하는 것을 자기네들이 이제 삼성에서 이제 만들어서 요거를 만들었는데, 실질적으로 성능이라든가 발열 특성이 좀 문제가 생겨가지고 다시 이제 코어를 ARM에서 이제 가져다가 만드는 걸로 이렇게 바꾼 걸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애플 같은 경우는 예전에는 모바일 관련된 이제 AP만 만들었거든요. 흔히 말하는 이제 뭐 A11이니 뭐 A12니 이런 칩들을 이제 만들어냈는데, 2021년도에 이제 들어서면서 정확히는 뭐 2020년도 이제 말이긴 한데, 드디어 자신들이 갖고 있는 이제 맥북이라든가 아니면은 맥 미니 이런 노트북 PC급 여기에다가도 이 AP를 탑재를 했습니다. AP를 탑재를 해가지고 그 전에는 인텔 칩을 가져다가 자기네들이 맥북을 이제 만들었는데, 지금은 자체적으로 자기네들이 설계하고 만들어내는, 뭐 당연히 위탁 생산은 이제 파운드리는 이제 TSMC에 갖다 맡기긴 합니다만은, 이제는 CPU하고 AP의 경계도 지금은 벌써 허물어지기 시작을 했다. 그렇게 이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향후 이게 만약에 퀄컴이라든가 삼성전자 여기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면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노트북이라든가 많은 PC 이런 것들이 대체가 될 것이고, 실제로 서버 중에서도 뭐 아마존이라든가 페이스북 이런 데 위주로 해서 자기네 자체가 자체적으로 이런 서버에 CPU급에 해당하는 칩들을 설계를 해서 만들기도 하고 그렇게 변화하는 추세로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다른 이제 영역으로는 GPU라고 그래가지고 컴퓨터 그래픽을 처리를 전담을 하는 이제 그런 칩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래픽이라든가 영상 처리를 빠르게 수행을 하는, 특히 이제 병렬 처리로 이제 이 영상을 처리하다 보니까 이게 인공지능 알고리즘에 또 특화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인공지능을 하기 위해서 사실은 GPU를 만들어낸 게 아닌데, GPU라는 인공지능에 어떤 칩들을 탑재를 하면 속도가 빨라질까 하다 보니까 의외로 GPU의 그 연산 기능을 그러니까 복잡한 명령을 수행하는 게 아니고 단순한 명령을 빠르게 처리하면 인공지능 분야를 처리하는데 도움이 되겠다 해서 이제 지금 그쪽 영역으로 확장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전통적으로 그래픽을 잘했던 엔비디아, 여기에서 나왔던 그래픽 카드 있잖아요. 이것들을 응용을 해서 인공지능 이런 데 쓰기도 했고요. 최근에는 이걸 더 발전시켜 가지고 자율주행, 그래서 자동차가 자율주행을 하려고 그러면 이제 인공지능 저런 기능들 탑재를 해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엔비디아가 지금 차세대의 자율주행 자동차를 만드는데 지금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그런 반도체 업체로 이제 떠오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모뎀칩 같은 경우는 이제 통신 기능을 이제 담당을 하거든요. 그래서 LTE 4세대라든가 이제 5G 이렇게 하는 거고, 주파수 신호를 필터링하는 이제 RF 영역하고 신호를 처리하고 보완하는 베이스밴드 영역. 여기는 퀄컴이 여기에 이제 전형적인 강자로 이제 이렇게 등장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조금 더 보시면은 디스플레이 패널을 제어하는 DDI,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배터리 이제 효율이라든가 이런 걸 높여주는 PMIC, 그리고 픽셀 단위로 이제 빛을 받아가지고 디지털 신호로 변화를 하는 이런 CIS. 소니가 현재는 시장 점유율 이제 50% 정도 내외에서 지금 이제 1위를 이제 달리고 있고요. 그 뒤를 바로 이어서 삼성전자가 이제 달리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있습니다. 특히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좀 공정 기술을 내세워서 우리가 흔히 이제 1억 화소다, 이렇게 해서 이 화소수 경쟁에서는 삼성전자가 조금 앞서서 달리고 있고요. 근데 이게 단순히 화소가 많다고 해서 좋은 사진이 찍히는 게 아니고, 실제로 요 이미지를 이제 처리하는 알고리즘이라든가 그런 것도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요건 약간 소프트웨어 영역 쪽에 이제 속하긴 하는데, 이쪽에서는 아직도 이제 소니가 자체적인 알고리즘 처리 기술로 해서 이쪽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어서 아직까지는 소니가 CIS 시장을 이제 점유하고 있는데 삼성전자 늘려가고 있다. 그래서 삼성전자의 이제 옛날 9세대 이제 오래된 세대의 이제 D램을 만드는 그런 라인들이 속속 이런 CIS라든가 이 이미지를 생산을 하는 그런 라인으로 전환을 하는 추세로 이제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보자 그러면은 이제 비메모리는 시스템 반도체하고 이제 LSI 반도체로 나뉘는데, 시스템 반도체는 CPU라든가 뭐 AP, 모뎀칩 이런 것들로 나뉘겠고, 또는 이제 통신을 담당을 하는 그런 칩들이고요. 그 다음에 LSI 쪽에서는 뭔가 이제 신호를 제어를 한다거나 전력을 제어를 한다거나 이미지를 처리를 하는 이런 쪽의 영역이 이제 LSI 반도체다. 그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요거는 편의상에 이제 분리에 불과하고요. 사실은 전체가 다 아울러서 비메모리 반도체, 사실은 요게 가장 일반적으로 알려진 상황이고, 우리가 이제 이후로도 계속 이쪽 위주로 해서 한번 정리를 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